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이제 시작에 앞서 먼저 오늘의 수급 동향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수급 동향을 보자면 외국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은 금융주 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KB금융과 SK증권, 그리고 하나 더 특징적인 것은 바로 이 비트코인 ETF와 관련해서 비렌트, DSC 인베스트먼트, 우리기술투자, 한화투자증권에도 매수세가 쏠리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기관은요, 게임 쪽으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W게임즈,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를 매수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또 ETF 관련해서 메타버스 종목들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봤고요. 바로 수급 파이터 1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1라운드 파이트! 자, 1라운드 상대 나왔습니다. 외국인의 선택은 카카오게임즈고요. 기관의 선택은 신일전자입니다. 네. 신일전자, 겨울에 노릴 수 있나요? 정말 오랜만에 보죠. 네. 일단 뭐 계속해서 봤던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이 리스트에 올라온 신일전자 이 두 기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을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네. 카카오 게임즈 일단 게임 산업 자체가 최근에 트렌드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업 그러니까 게임의 흥행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메타버스라고 하는 테마와 이제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밀접하게 지금 연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혹은 미국, 미국, 중국 제외하고도 지금 유럽 쪽에 새로운 게임이 이제 출시를 했는데 굉장히 또 호응을 받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의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신일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여름 관련주로 좀 알고 있는데 여름에도 좀 핫할 수 있고 겨울에도 지금 핫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두 기업 모두 일단 본업에서의 성장세, 본업에서의 상승세를 놓고 본다면 지금 위치에서 꼭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라운드 카카오게임즈와 신일전자가 만났습니다. 자, 승자 누가 될까요? 승자 열어주시죠. 신일전자, 겨울의 신일전자가 승리했습니다. 네, 일단 올해 여름에 굉장히 더웠습니다. 네. 올해 여름에 굉장히 이제 폭염의 강도가 셌고 기간이 길다 보니까 사실 이제 신일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시세를 굉장히 크게 받았었던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그런데 날씨가 또 급작스럽게 지금 또 추워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여름에도 좀 핫했던 신일전자가 겨울 성수기에 혹은 겨울 제품 때문에 성수기에 도입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 신일전자 하면 우선은 가장 유명한 제품들이 뭐 선풍기라든지 이러한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제품을 제외하고라도 요새 이제 매트, 온수 매트라든지 이러한 난방용품까지도 충분히 이 신일전자 같은 경우에는 수요를 늘려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 혹은 제품군을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겨울 가전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이 계절적 성수기, 겨울 제품의 이제 성수기는요, 겨울이 한참일 때가 아니라 이제 겨울 딱 들어가는 초입 구간에서부터가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치가 지금보다 더 좋은 주가의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잘 생각해보면 여름은 여름대로 잘 팔린다 그러고 겨울에는 겨울대로 또 가전제품이 잘 팔린다라고 하면 사실 1년 내내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신일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키워드는 당연히 실적이다라고 좀 보게 된다면 실적이 그래도 견고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신일전자 기관에서 매수를 한 만큼 우리도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관에서 최근 신일전자 매수세가 그렇죠. 강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 수급파이터 준비하면서 매일 이 수급 동향 종목들을 체크하는데 신일전자가 계속 이름을 올렸었거든요. 자, 궁금할 것 같습니다. 신일전자 그러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신일전자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놓고 보면요. 과거라고 하긴 그렇죠. 여름에 한참 굉장히 크게 한번 시세를 무더위네요. 냈다가 네. 그 다음에 정말 반등 한 번 없이 지금까지 쭉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뭐 지수의 반등세도 있었지만 날씨가 추워지면서 또 신일전자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한 번 더 수급적으로 기관 혹은 외국인의 메이저 수급에 관심이 더 붙어준다면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1985원 뭐 굉장히 낮은 호가
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겠지만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생각이 들고요. 예. 올라가게 된다면 좀 짧은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뭐 2,300원, 2,400원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 매물대만 돌파를 하게 되면 2,500원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요. 대신에 밀렸을 경우에는요. 1,800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1,800원 이탈 시에는 그때는 굉장히 또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내년 여름에 올 때까지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1,8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현금화를 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손절가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손절가 1,800원이고요. 손절가 잘못 설정해 놓으면은 내년 여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도 언지를 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2,500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신일전자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바로 2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급파이터 2라운드 파이트! 자, 기업은행과 신성통상이 만났습니다. 연관성은 정말 없습니다. 연관성은 없지만 현재 시장에서 이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섹터가 가장 지금 빛을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은행주들이야 당연히 이제 금리 인상 초입 부분 그리고 네. 3분기 호실적들이 이제 어제부터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신성통상이 속해 있는 이 의료 쪽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계속해서 날씨가 이제 급격하게 추워지면서 계절이 바뀌는 그러한 상황에서의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면화값이라 그래서 옷을 만드는 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부분이 이 기업들의 이제 실적에 굉장히 긍정적인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두 기업 모두 하반기 실적을 기대해 봤을 때 충분히 그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섹터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예.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김태성 팀장님이 어디까지 연관성을 엮을 수 있을지 네. 정말 굴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은행과 신성통상 만났습니다. 2라운드 승자 누가 될까요? 승자 열어주시죠. 신성통상이 이겼습니다. 뭔가 아까 신일전자와 좀 비슷한 맥락이라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종목군들, 그러니까 기업은행과 신성통상을 둘 중에 고르실 때는 사실 이제 기업이 좋고 나쁘고로 고르는 게 아니고 시청자분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시세를 두고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목표로 두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오히려 이 기업은행이 저는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조금 더 이제 변동성을 노리고 트레이딩을 하실 분들은 신성통상이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은 이제 신성통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면화값, 지금 원자재가 안 오른 원자재가 없을 정도로 지금 전체적인 산업 전반에서의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지금 의료 쪽도 마찬가지죠. 면화값이 급등하면서 당연히 이 의료주들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지금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탑10이라고 하는 이 국내 스파 브랜드를 좀 가지고 있어요. 일단 탑10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온라인 쪽보다는 오프라인 매장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데 요새 이제 대형마트에 가보면 이 브랜드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은 매장을 가지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 보이스파 브랜드가 조금 더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노재팬 혹은 뭐 이러한 뭐 정치적 혹은 개념적인 이슈 때문에 더 많은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의료주 관련해서는 충분히 뭐 11월까지는 저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라운드의 승자 신성통상의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신성통상의 가격 전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고점에 있는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네. 일단은 기다리셨다가 오늘 종가 1차 그리고 내일 만약 조정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조정이 나온다면 2차에 나눠서 사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당연히 전 고점을 넘어서 5,000원 이상의 목표가를 제가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밀렸을 경우에는 3,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요새 의료주들의 굉장히 빠른 사이클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한번 트레이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최고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5,000원까지고요. 손절가 3,000원. 신성통상 가격 전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3라운드 김태성 팀장의 공략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열어주시죠. 자, 대형 포장입니다. 안 그래도 오늘 핫한 종목인데요.
그죠. 일단 네. 제가 앞서서 원자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원자재가 다 올랐습니다. 지금 이 대형 포장이라고 하는 기업 그리고 흔히 지금 포장재를 만드는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골판지 가격의 상승. 특히 이것도 이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판매 단가를 높여 올릴 수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실적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19 때문은 아닙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우리가 사실 이제 물류를 좀 온라인을 주문을 해서 물건을 받는 그러한 문화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가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또 굉장히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과거보다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업황 그리고 또 여기에 골판지 가격 상승까지 붙여준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이던스보다는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지금 대형 포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네. 대형 포장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 포장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자 오늘 이 상승했던 추세 네. 좀 더 연장돼 더 길어질 거라 보시나요? 일단 저는 이제부터도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장 자체가 예전처럼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테마성에 힘이 붙어주지 않는다면은 올라가다가 좀 많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네.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오늘만 상승하고 말 이슈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골판지 가격 상승이 미치는 영향은 산업 전반적으로 또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일단 대형 포장 오늘 종가에 저는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생각이 들지만 조금 더 변동성이 있는 종목인 만큼 2,600원 이하에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네. 만약 2,6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3,000원, 3,500원까지의 목표가를 한번 제시드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밀렸을 경우에는요. 최근에 이제 하단이라고 하는 2,2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 포장입니다. 일단 매수가가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수가 2,6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손절가도 타이트합니다. 2,200원, 목표가는 3,000원 넘어 3,50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세 가지 종목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김세성 팀장 이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